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랑에 펼칠라. 배우이자 방송인 또 아내이자 3남매 엄마 또 사단법인 야나의 홍보대사로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아이들의 우주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배우 신혜라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가 오늘 아주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색을 일부러 골라 입었습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네. 먼저 KBS 일라디오 스튜디오는 와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해요. 일이었나 JFM은 기억나는데 네. 예 아무튼 밤에 심야에 라디오 한 적도 있고 뭐 10시 때 영화음악실을 네, 한 적도 네. 있고 예 라디오 진행을 했었습니다. 익숙하시겠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를 좀 건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이 시간에 다들 바쁘신 시간인데 혹시 지금 방송 보고 듣고 계신 분들 맞습니다.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소개를 사단법인 야나의 홍보대사라고도 했는데 네. 야나가 어떤 곳인가요? 야나는 You are not alone의 준말인데요. 네. 그렇게 어떤 고아 사역을 하는 지금 요보 아동 또는 자립 청년들 또는 미혼모들 뭐 이렇게 돕고 있는 네. 그분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사단법인이에요. You are not alone. alone. 네. 그 첫 글자만 딴 거네요. 네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라는 뜻이군요. 예. 그럼 야나와는 언제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어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하고 2019년에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나는 좀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고 가정에서 못 자라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무작정 그냥 주변 친구들한테 우리 같이 하자. 십시일반 돈을 모으자 해서 뭐 전혀 어떤 단체도 아니지만 예. 뭔가를 좀 아이들에서 어떻게 뭐든 좀 해보자 했었는데 그러고 있을 때 미국에 네. 황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워낙 야나를 만드셨었거든요. 네, 그분을 뵌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분이 뭘 좀 도와달라 하셔서 함께 도움을 드리려다가 하려는 일이 너무 비슷해서 그럼 우리 같이 할까요? 이렇게 해서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야나의 취지를 갖고 계셨는데 공감을 네. 하시다가 만나게 네. 되신 거군요. 네, 미국에서 이제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바라보는 부분이 비슷함을 알고 네. 그렇게 함께 이야기 많이 나누다가 이제 아예 같이 미국의 사단법인 야나는 한국이고 야나 미니스트리라고 있었는데 예. 한국에 이제 사단법인을 막 만들자 하는 시점에 저도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야나 코리아인 네, 거네요. 예. 근데 사실 그 앞서서 이제 뭐 컴패션도 그렇고 다른 단체 홍보대사라든지 네. 뭐 원하고 필요로 하시는 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왜 이 야나가 어떤 마음에서 딱 끌리셨을지도 궁금해요. 컴패션도 여전히 홍보대사긴 한데 예. 컴패션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항상 언젠간 우리나라에 있는 도움이 네. 필요한 아이들도 꼭 돕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서 제가 미국에서 그 공부하다가 50살을 맞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나머지는 좀 이제 내가 가야 하는 길, 가고 싶은 길은 이제까지 많이 왔으니까를 가야겠다. 그리고 그 가야 하는 길에는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뭔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흘러가게 됐어요. 네, 야나 이야기는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네. 하고요.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시기도 하세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손에 쥐고 있는데 하나님 예. 그래서 그러셨군요라는 책입니다. 네네. 지난해 가을에 예. 네, 이제 출간을 하셨는데 인생 전반기 보고서다. 예. 라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왜 이 책을
짓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아, 네. 그 책도 정말 전 글을 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논문도 아직 안 쓰셨다고. 아, 논문은 아예 안 쓰기로 포기했죠. 네, 전 뭐 박사 타이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부터 그 출판사 규장과 함께 예. 진짜 한 20년 전부터 책을 좀 내세요 하셔서 저는 전혀 생각 없이 아예 언젠가 내게 되면 내지 않을 테니까 꼭 규장이랑 할게요라고 네네네. 했었는데 진짜 어쩌다 보니 그렇게 아. 흘렀어요. 네. 그리고 내가 논문은 안 쓰지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논문을 쓰기에는 내가 너무 능력도 부족하고 그건 내 분야는 아니지만 논문을 안 쓸 바엔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책은 쓸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네. 아주 잠깐. 네. 근데 그 아주 잠깐이 어떻게 희한하게 어허. 네, 이렇게 몰려가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살아온 어떤 흔적에 네.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놓으셨는데 언제부터 봉사를 하셨을까 저도 궁금했는데 예. 여기 그 내용이 나와요. 네. 대학에 합격한 게 감사해서 봉사를 시작하셨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공부를 잘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수학을 밀려 쓰고 잘하던 수학 암기 과목은 다 망쳤지만 그래서 원하던 점수보다도 훨씬 더 안 좋았어요. 예. 근데 너무 창피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너무 창피하니까 제발 대학 좀 붙게 해주세요. 네. 근데 정말 너무 운 좋게 중앙대학교 연극학과를 들어갔는데 그러시죠. 그때는 굉장히 좀 점수가 높아야 됐었어요. 근데 그 점수가 안 됐는데 예. 실기 시험에서 어떻게 오. 너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사히 합격을 하고 네. 하나님께 또 이제 약속한 걸 돌려드린다라는 생각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뭔가 나도 좀 네. 성경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까지는 못해도 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해보자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 중 여러 가지 봉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유난히 마음이 간 이유는 뭘까요? 제가 책에는 좀 언급을 했었는데 제 예. 어릴 때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좀 나중에 하나씩 알게 됐는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별거도 좀 오래 하셨다가 다시 합치셨지만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뭔가 저희 엄마나 아빠는 저를 버린 적은 없었지만 네. 좀 순간순간 그런 걸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미국에서 상담학을 공부할 때 우연한 기회에 제 어릴 때 모습이 떠오르고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네. 그런 버려짐, 거절감, 상실감이었구나.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250여 개 소속돼 있는 2만여 명의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이겠구나를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도 있지만 유난히 사랑 표현이 많으신 엄마였고 네. 그렇다 보니까 엄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라는 예. 내용도 있는데 네.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이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희가 좀 어릴 때 네. 아빠가 너무 워낙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네. 엄마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엄마가 전공이 국문학과 선생님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계통으로 글을 쓴다든지 네. 방송 원고를 한다든지 진짜 여러 가지 일을 갖고 계셨었는데 네. 그런 모습이 일단 굉장히 가족을 지키려는 그 책임감을 네. 받았던 것 같았고요. 그리고 너무 여러 일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우리와 함께함이 충분하진 않았지만 네. 그 잠깐의 시간 속에서 너무나 그 절절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네. 엄마가 일하시다가 늦게 못 오실 때는 내가 새벽에 아빠가 별거하고 계실 때 네. 네. 어린 나이지만 새벽에 깨서 엄마의 빈자리를 보고는 그러니까요. 엄마가 혹시 잘못된 게 아닐까 해서 무서워서 울면서 막 그때는 종교도 없었는데 막 대상도 모르는 비는 거죠. 누군가에게 네. 막 간절히
기도하고 뭐 이랬던 그런 네, 네, 네. 것들. 네. 그럴 때 버려짐을 느끼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신 그 큰 사랑 네. 뭐 이런 것들이 유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향한 어떤 마음 그리고 네. 감사에 예. 대한 걸 많이 느끼셨다고 또 네, 또 적으셨는데.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되게 상황이 긍정적일 수 없을 상황인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쁜 아이 뭐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굉장히 긍정의 힘을 네.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 2005년도에 예은, 2007년도에 예진 두 딸을 공개 입양하시고 워낙 이제 자랑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아이들 이름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컸죠. 많이 커서 너무 컸죠. 뭐 그 야나 봉사도 같이 예, 다닌다면서요. 예. 네. 우리 큰 딸은 뭐 지방 보육원으로 아예 며칠씩 가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큰 딸은 지금 대학생이 되었고요. 예. 막내는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네. 아무튼 이제는 좀 동역자처럼 네. 물론 뭐 사춘기 때 너무 속썩이기도 했지만 속썩이다기보다는 막 네. 너무 섭섭하게 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크면 또 이제는 굉장한 동역자처럼 느껴져요. 네. 자, 그래서 그 야나 활동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200여 곳에서 2만여 명의 그 네. 요 보호 아동들이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네. 책에 보면 해마다 한 2,000명 이상씩 발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은가요? 예, 2~3천 명 아이들이 발생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그냥 미혼모의 아이, 뭐 신생아 아이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예. 가정에서 키우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키울 수 없게 돼서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더 상당수인 것 같아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요. 네.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다가 시설에 맡겨져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네. 물론 부모님이 다시 찾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않는 부모를 계속 기다리는 그 상황이 더 아픈 상황인지 아니면 아이의 아기 때 유기가 돼서 부모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설에서 자라게 된 아이들의 상황이 더 아픈 상황인지 감히 가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둘 다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예. 그 고아 사역이라는 언급도 잠깐 하셨는데요. 네. 케어라고 CARE. 예.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아이들이 낳아주신 친생부모랑 크는 게 제일 좋은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키울 수 있게 만드는 일이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도저히 못 키워요 하신다면 단체로 어떤 시설에서 크지 않고 1대1로 입양이 된다든지 아니면 위탁이 된다든지 해서 좀 1대1의 관심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거. 네.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1대1의 경험을 줄 수 있는가. 또 그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사 선생님들이 엄마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엄마가 건강해 아이들이 건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보육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힘든 직업이거든요. 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 네. 함께 시설 내에 자라는 아이들과 그분들을 돕는 일이 세 번째, 그 다음엔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네 번째. 네. 그게 CARE 각각 영어로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홍보대사로 봉사하시는 내용 중에 이 아동들을 대한 것도 있지만 그 보육사 분들을 위한 네네.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던데요.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야나에는 어떤 이제 화장품 제품을 만드시는 그런 분은 매번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보육원에 봉사를 가거든요. 예. 그럴 때 보육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화장품을 아주 고가 화장품을 잔뜩 가져오셔서 기부도 해주시기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정리에 관한 강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아동 양육에 대한 강의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보육사 선생님 모셔놓고 당연히 무료 강의 네. 그리고 맛있는 식사도 우리가 대접하는 네. 자리도 만들고 네. 네, 그렇게 좀 힐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 있어요. 네. 그 요 보호 아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정 체험 예. 또 1대1 개별 체험을 강조하시던데 이건 어떤 네. 내용인가요? 결국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조용 보육원도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여행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좋은 걸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예요. 네. 어떤 아이는 코끼리 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막 아이들은 다 저마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개성을 다 살릴 수가 없이 어쩔 수 없이 상황상 그렇게 단체 생활을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가정이 한 아이를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도 네. 어릴 때부터 만난다면 아이가 퇴소할 때는 100번이 넘게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20살이 되었을 때 아이가 그냥 아무도 없는 그 세상에 나올 때 누군가 지속적으로 나를 만나준 한 가정, 내 주위에 한 어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아이가 명절 때 가서 그래도 밥이라도 먹을 수 있고 그야말로 부모까지는 아니지만 친척이 한 분 생기는 이모 삼촌이 생기는 네. 그런 일을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많은 요보호 아동에게 생기는 문제들 또는 퇴소하는 아이들에게 생기는 문제들 굉장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고 마땅한 어떤 그런 교육을 받아서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동과 함께 이렇게 결연이 된다면 그러면 쭉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한 번씩만 만나주더라도 네. 아이는 누군가가 생기지 않을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딱 누군가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뭐 물질적 도움은 아니더라도 예. 말을 하면 그냥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토닥여줄 수 있는 그 누군가 한 사람만 예. 있다면 이 세상은 좀 살아갈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아이를 입양해서 부모가 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그럼요. 있다면 네. 이 아이의 어떤 삼촌이나 이모는 되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이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정확하십니다. 예. 근데 그런 언급이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저녁 식탁, 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찌개를 예. 단체 생활을 하면 예. 식판에서 그냥 받아야 맞아요. 될 수밖에 없다는 네. 표현이에요. 예. 그래도 요즘은 시설이 조금 다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 시설은 아이들을 나이별로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분류해서 네. 양육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예전처럼 쫙 식당에 줄 쫙 서서 식판에 받지 않고 예. 그냥 방방이 음식들을 날려드리면 선생님이 이렇게 퍼서 주시는데 네. 그래도 뭐 식판에 이렇게 받아 먹지요. 네, 그래서 네.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에 그렇죠. 반찬이 담겨 있는 네. 그 따끈하고 김나는 그런 음식.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면서 맛있게 먹어 하면서 쳐다봐주고 있는 그 따뜻한 눈길이 없다는 게 안타까움이죠. 그 위탁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입양을 하면 제일 좋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그러면 위탁을 하면 좋은데 제가 시설을 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까 미취학 아동만큼은 네. 좀 가정에서 크면 좋겠다. 네. 미취학 아동이라 함은 진짜 골든타임이거든요. 예. 아이들의 뇌가 막 발달하고 정말 그때 누군가에게 조건 없고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아이는
뭐 인지 발달이라든지 뭐 신체도 그럴 수 있고요. 마음이라든지 이런 발달이 정말 건강하게 골고루 잘 발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제가 봉사를 가도 어떤 아이는 뭐 이거 갖고 놀아달라, 어떤 아이는 책 읽어달라, 다 다른데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보육사 선생님이 7살짜리 4-5명 남자아이들을 케어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만이라도 네. 좀 가정에서 위탁으로 이어진다면, 그리고 아이들이 조기 유학도 가는 시절인데 네. 딱 위탁은 그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좀 고학년이 될 때 시설에서 어떤 기숙사처럼 네. 네. 그렇게 좀 큰 아이들 위주로 시설이 네. 된다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도 좋고 시설도 좀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많은 일들을 다 누가 할 수 있는지, 뭐 당연히 봉사자분들도 계실 것이고 네. 동료 연예인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참 제일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야나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저희가 아카데미라고도 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잘 못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아도 가실 곳이 없어요. 250여 개의 보육원 중에 봉사자들이 오는 걸 환영하는 보육원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좀 그분들한테는 좀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요. 봉사자가 와서 뭔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특히 아이를 바깥으로 연계 가정에 보낸다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일 수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예. 얼마든지 이해해요. 네. 밖에 나가서 사고가 나도 다 보육원의 책임이니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떤 보육원들은 그럼에도 아이들은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하면서 위험을 각오하고 아이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봉사자들을 받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보육원들이 진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좋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보육원의 문을 좀 담을 낮추는, 문을 여는 일이 우선순위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우리나라 250여 개 보육원을 일단 다 돌아보자. 근데 예.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언제 다 될지 아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는데 봉사자들을 다 모시고 가면 좋지만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아는 얼굴 연예인분들이 네. 가면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전 그나마 금쪽이 아줌마라 그래서 알아주는데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네. 하셨기 때문에. 나이 많은 저 같은 나이 많은 아줌마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네. 좀 연예인분들이나 아주 젊고 아이들하고 막 놀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봉사를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참 인상적이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자녀를 만나는 법이 3가지가 있다. 네. 하나는 자연분만이고 네. 또 하나는 제왕절개고 네. 마지막은 입양이다. 예. 라는 말씀을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네네. 그 로봇딸이 세진이라는 세진이가 해준 말인데요. 네. 제가 너무너무 동의했어요. 예. 그 수영 네, 수영하는. 네. 세진군. 네. 예. 그런데 앞선 경험으로 봤을 때 내가 참 입양하길 잘했다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낳길 잘했다와 진짜 똑같아요. 내 아이를 보면 정말 미울 때도 있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고 네. 날 상처 줄 때도 있고 하지만 얼마나 이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 자는 모습, 잘 먹는 모습, 그리고 또 지금 아이가 크니까 사춘기 때는 힘들었지만 이제 애들이 조금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사춘기가 끝나는 때 보니까 네.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엄마를 이해해주고 아빠를 이해해주고 친구 같아지고 이런 면이 참 감사하고 좋잖아요. 제 질문이 잘못됐네. 네. 예, 그래서 그거랑 네. 똑같아요. 그건 마치 예. 자연분만으로 난 아이가 더 이쁘세요. 제왕절개로 난 아이가 더 네, 이쁘세요. 이 질문이랑 맞습니다. 똑같은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그러면 좀 입양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현실적으로. 진짜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긴 예. 해요. 하지만 양육이 육아가 어려운 거죠. 입양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아, 똑같습니다.
입양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시간에 저는 육아책을 더 보시라고, 양육책을 보시라고. 제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지만 거기는 입양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내가 낳았어도 육아에 대한 방법, 양육에 대한 방법을 놓쳐서 아니면 잘 몰라서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네. 그럴 때 힘들어짐이 오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꼭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단 신생아 입양에 국한되는 얘기예요. 저는 신생아 입양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연장아 입양이라고 해서 돌만 지나도 생각해 보세요. 돌 지난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야말로 뇌가 막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도 이미 다 지났고 맞아요. 낯가리는 시기도 지났고 네. 그런 아이를 만난다는 건 어른한테도 낯설지만 아이한테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연장아 입양은 진짜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생아가 유기되는 순간 바로바로 입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네. 생기면 좋겠다 싶어요. 제도적으로. 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배우 신혜라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어플리케이션 콩 통해서 네. 반갑다는 네. 말씀과 함께 얼굴도 마음도 예쁘시고 선행을 실천하는 모습 훌륭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응원합니다. 했고요. 하늘에서 보내주신 천사가 아닐까 싶어요. 반갑습니다. 하고 아. 한국의 오드리 헵번 같으시다고 아이고, 예. 이렇게 또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야나 활동을 통해서 만난 혹시 아동들 중에 기억에 남는 아동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봉사 다니다가 한 명 아이가 그때 5살짜리 아이였거든요. 예. 근데 여자애가 너무 깍쟁이 같고 새침했었어요. 네. 그리고 흥흥 막 이러고 나보단 막 젊은 삼촌 같은 사람 많이 쳐다보고 그래서 미안하고 그랬었는데 처음엔 그랬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때 큰 벌룬 같은 거를 우리가 만들고 거기서 애는 진짜 몇 번이나 뛰어내리고 또 막 올라타고 막 그런 걸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큰 벌룬을 주위에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했어요. 근데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제가 한 일은 오로지 그 아이한테서 눈을 안 뗐어요. 눈을 안 떼고 계속 쳐다보면서 걔가 미끄럼 타고 내려오면 잘했다 이러고 살짝 넘어지는 것 같으면 괜찮아? 하고 계속 웃었다가 아이고 잘하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네. 계속 내가 있는지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그 깍쟁이 갖고 새침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네. 나한테 뭘 먹게 하려고 하고 그 5살짜리가 내가 조금 뭐 이렇게 허리를 뭐 이랬더니 여기 앉으라고 누우라고 그러고 괜찮냐 그러고 근데 그 아이한테 제가 뭘 잘해준 것도 없어요. 뭐 그 같이 미끄럼을 타준 것도 아니고 뭘 막 아이한테 해준 것도 아닌데 오로지 자기만을 바라봐준 네. 그 시선을 저는 줬을 뿐이거든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래 그런 시선이 아이들을 키우는 건데 아이들의 힘을 키워주는 건데 이 아이가 오늘은 나한테 2-3시간 이런 시선을 받았지만 그 전에는 어땠을까. 그리고 그 아이는 며칠 후에 그 아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나는 며칠 뒤에 다른 시설로 가요. 근데 그게 5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올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가고 싶어? 네. 좋겠다. 또 다른 데 가면 또 딴 언니 오빠들도 있겠는데 가기 싫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서 그나마 좀 익숙해졌는데.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나한테 받았던 그런 시선을 과연 앞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마음 아팠고 네. 많이 생각이 나요. 예. 네. 앞서 이제 두 따님하고 봉사를 다니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그 남편 되시는 네. 차인표님하고도 봉사를 다니시더라고요. 예. 네, 네. 최근에 좀 고마웠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제가 참 오히려 남편하고 많이 시간을 못 보내고 참 그러게 특히 지금 야나가 이제 사단법인이 된 지 3년이 됐거든요. 네. 그래도 요즘은 조금 네. 너무 야나 단체가 너무 잘 되고 예. 워낙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렇긴 해서 조금 여유로워지긴 했지만 초창기에는
아, 내가 진짜 야나 직원 같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저도 그 예.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너무 많이 작업 끼면 야나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하면 아이들한테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막 그랬을 때는 그야말로 굉장히 맨날 나가서 미팅하고 네. 사람들 만나고 미안했는데 너무 잘한다. 너무 아. 착하다. 너무 이쁘다. 밥을 못 차려줘도 괜찮다. 저는 그것만으로 너무 큰 힘이 됐어요.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그 주업이 배우고 부업이 작가. 예. 근데 지금 오히려 그 부업이 주업이 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옆에서 보시면 좀 어떠세요?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요즘 120세대라는 네네네. 시대라는 얘기까지도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면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직업을 한번 바꿔줘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조금 이해도 가요. 왜냐하면 상황도 바뀌어지고 우리가 체력적으로도 달라지고 하니까. 근데 사실 다른 걸 뭔가를 찾아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워낙 글 쓰는 걸 좋아했고 예전부터 글을 썼고 하지만 열심히 쓰지만 또 아무도 안 읽어준다면 그렇죠.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준다면 네. 참 허공에 맴도는 그냥 메아리 같은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떻게 운 좋게 네. 좋은 기회를 통해서 네. 남편이 글을 쓴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고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제는 점점 또 예. 이렇게 좀 바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또 저속 노화를 많이 강조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체력 관리의 비법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네. 짧게 좀 자랑을 해주시죠. 예. 비법에 대해서. 비법이요. 예. 네. 일단 뭐 제가 우선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몸이 좀 안 좋고 또 가족력도 있고 하니까 좀 건강해야겠다 사는 날까지는 예. 해서 하게 됐고요. 비법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우리 모두가 똑같지 않다는 거. 몸이요? 네. 네. 남한테 좋다고 해서 나한테도 꼭 좋으란 법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뭐 좋다 이렇다 하는 걸 너무 다 따라 하시지 마시고 나의 몸에 좀 민감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도 굉장히 지금도 매번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랬더니 이걸 먹었더니 이렇게 되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이걸 많이 먹었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 네. 이러면서 자꾸만 체크를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말 물론 중요한 얘기들 들어보시지만 무엇보다 네. 나를 체크해 보시는 게 더 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튜브 활동을 하시면 또 유튜버시기도 예. 하고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네네. 끝으로 우리 야나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 또 동참 방법까지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선 야나.or.kr에 들어오시면 너무나 쉽게 홈페이지 보실 수 있고요. 네. 감사하게도 야나는 여러분들이 기부하시면 기부의 100%가 아이들을 위해서 쓰입니다. 네. 운영비, 홍보비는 따로 대표이사, 이사님들 그리고 홍보대사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표이사도 그렇고 다 월급 아무도 안 받고요. 오히려 우리가 운영 기부를 따로 내서 네. 직원들이 적어요. 3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월급은 따로 기부금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기부금이라고 내시는 금액은 네. 100%다 아이들 위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믿고 투명한 그런 단체이니까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배우이자 방송인 또 사단법인 야나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신혜라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오늘 따뜻함을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야나 얘기를 실컷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